안녕하세요. 장사스쿨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맡은 강사 이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PT를 위한 강조 기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강조. PT를 위한 강조 기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때요? 강조가 좀 두드러지셨죠? 듣기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떤 부분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면 어떤 기법을 써야 할까? 스피치적으로 어떤 기법을, 스킬을 써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스피치,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연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출을 하셨을 때 전달력과 그리고 신뢰, 호소력까지도 높아지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뭡니까? 형광펜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에는 밑줄을 쫙 긋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제 말 잘하시는 분들, 말의 고수들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서도요, 영어 공부할 때도 막 성분 분석해서 공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스피치에서도 문장 안에서의 중요한 것들을 도드라지게 좀 더 연구하셔서 그 부분을 강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실게요. 그러면 강조법은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사람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이고 또 발표를 잘해야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어필하실 때 로봇처럼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눅이든 아주 소심한 사람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고저 장단을 살려서, 그러니까 높고 낮고 길었다가 짧았다가 이런 묘미들을 살려서 말을 하셔야만 스피치의 고수 그리고 PT의 고수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연출을 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좋은 말도 기억에 남지 않겠죠. 그래서 집중도, 전달력 이런 것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는요, 강약, 크고 작고 그리고 고저장단 살려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말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에서는요, 생동감 있게 말하는 방법으로서 강조법이 존재하고요. 이 강조에는 총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높임 강조, 그 다음에 낮춤 강조, 느리게 말하는 느림 강조, 그 다음에 느림 강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뭘까 궁금하시죠? 포즈 강조. 포즈, 쉬었다 말하라는 그 쉼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5가지 강조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보자고요? 생동감 있게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높임 강조입니다. 어떻게 할까? 강조할 부분에다가요, 힘을 더 줘서 크게 말한다. 말이야 쉽죠. 근데 강조할 부분에 어떻게 악을 쓴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문장 중간중간에 빨간 글씨가 있는데 이 빨간 글씨 앞뒤로 쉼을 주시는 거세요. 살짝의 여유를 두신 다음에 이 빨간 글자 부분에서는 배심을 가득 주시고, 발성에서 배웠던 우리 복근에 힘들어가는 기법을 쓰셔가지고 약간 말끝을 올려주세요. 언성을 올리듯이.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스타일이고요.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한번 높임 강조를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용기만은 잃지 마세요. 이 한 문장에서 이 용기만은 부분이 조금 도드라지는 걸 느끼셨습니까? 자, 용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같이 딸려있는 조사까지 묶어서 살짝 삐침 억양을 주시는 거세요. 올려서. 용기만은 쉬었다가 잃지 마세요. 그래서 느낌 있게. 느낌 아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자, 2번째 문장 가실게요. 저희 업체는 전국 최고의 매출을 자랑하는 1등 외식 브랜드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최고, 그리고 1등이다. 1등이다.
이런 것들 강조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높임 강조를 써서 약간 배에 힘을 주면서 앞뒤로는 조금 여유를 주시고 약간 상기된 어조를 쓰시면 좋겠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강조 들어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강조는 낮춤 강조인데요. 음성을 작게 낮춰서 강조한다. 강조라고 해서요, 무조건 힘을 세게 주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크게, 발성을 크게 하고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낮게 좀 음성을 깔면서 숨을 죽여도 청중은 어때요? 말하는 사람이 숨죽이면 같이 숨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조용하게 말을 할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저 내용이. 이렇게 심리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낮춤 효과고요. 사실은 우리 일반 분들은 이런 느낌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출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든지 훈련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쪽으로 모이세요. 이제 쉬었다가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네, 약간 음성은 낮추지만요, 뭔가 카리스마는 넣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좀 감정을 좀 부여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효과적이겠죠.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궁금하게 만들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조용하게, 네, 아주 중요한 듯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그마치 20억 원입니다. 그리 큰 소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느낌 있게, 네, 낮춰서, 음성을 낮춰서, 그렇지만 포스는 살아있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낮춤 강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연기 공부 좀 하셔야겠죠. 네. 세 번째 강조 가겠습니다. 느림 강조고요. 느리게? 네. 한번 보실게요. 강조할 부분의 말 속도를 천천히, 그러니까 일종의 꾹꾹 눌러서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꾹꾹 누른다. 꼭꼭 씹어 말한다. 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저희 회사는 1995년부터 올해까지 항상 강조하기 전에는 살짝 쉬어주세요. 네. 17년 연속 외식업계 1위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연속 외식업계 1위. 네, 이렇게 또박또박 읽듯이 눌러주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느림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수치를 나타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도별 추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어려운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때 좀 쉽게 알아들으라고 또박또박 말해준다. 특히 뭐 연령대로 따지면은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연장자 분들을 상대로, 청중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말의 속도를 이렇게 좀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주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즈 강조인데요. 말을 잠시 멈추고 침묵을 통해서 강조할 부분을 더 돋보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뭐 시상식 많죠. 연말에는 시상식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여기서 두 줄을 제가 그어놨어요. 굉장히 오래 쉬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시상식에서 지금 방금 시상식 말씀드렸는데 영예의 대상은 하면서 어때요? 북소리가 나죠? 그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가치는 뭘까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좀 더 언성을 높여서 빵 터트려 주시는 기법입니다. 고객 감독입니다. 네, 하시면서 그거구나, 정답을 말해 주듯이. 네. 여러분 뭐 골든벨이나 퀴즈쇼 같은 거 한 번씩 보시면은 정답 말해 줄 때 금방 말해 주나요? 아니죠. 좀 쉬었다가 말씀을 세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임팩트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호흡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호흡도 강조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복식 호흡 뭐 이런 것도 배워보셨고, 그 다음에 뭐 띄어읽기 뭐 이런 것도 잠시 배워보셨는데,
발표장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요, 여기 보이시죠? 어떻게 해요? 느리게 가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느리게 가라는 게 말을 천천히 해라 이게 아니고요. 쉬었다 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즈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만 청중이 이해하는 속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말하고 또 너무 빨리 다음 내용을 들어가 버리면은 그 전에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 말하기 전에 살짝만 쉬어주시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호흡을 두고 말하자. 네. 발표의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호흡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호흡을 넣어서 끊어서 말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호흡의 포인트는 어디일까? 지금도 여기 이렇게 빨간 슬래시 기호가 쳐져 있지만 더 끊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끊어볼까요? 우리는 정말 정말 사이에 끊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의미가 끊어지는 사이사이를 여러분들이 호흡의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는데요. 언제 끊을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우리는 주체가 되는 어떤 주어가 되는 부분에서 살짝 쉬어주시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한번 끊으셔도 되고요.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한 문장이 끝나셨을 때는 2번 포즈, 네, 조금 더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호흡을 주시고 배에 힘을 주셔서 다음 문장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회사가 도산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미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한번 끊어주세요. 뭐뭐 하기를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누구였습니다. 기자분들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모두 호흡을 끊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대중 스피치를 하실 때에는요, 평소 대화와는 달리 좀 호흡에 일정한 이렇게 호흡을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템포 있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오늘, 그리고 오늘이 2번 들어갔죠. 그러니까 오늘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쉬어줬다가 오늘 드디어 우리는, 자, 첫 음절에서는요, 우리가 발성에서 배웠다시피 좀 배에 힘을 가득 실어주시고, 그리고 좀 강한 액센트를 주어서, 네. 드디어 우리는 2번 쉬시고, 위기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끊으셔도 좋겠죠. 좀 천천히 느낌 있는 연설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끊어가는 것, 이 묘미를 좀 더 많이 살려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답답하지 않고요. 끊어가시는 건 오히려 분위기를 살리실 수가 있는 기법입니다. 자, 이게 모두 여러분 덕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 하실 때 좀 힘을 주시고, 덕입니다. 이때 약간 비언어적으로 여러분 덕입니다 하시면서 손을 내미신다거나 표정을 밝게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겠죠. 여러분, 이제 승리의 축배를 듭시다. 자, 이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끊어가는 포인트를 두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하면서 한번 불렀을 때, 청중을 불렀을 때, 이제 한번 끊으시고 승리의 축배를 듭시다. 네. 이렇게 뭔가 어조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연설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슴 속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발성도 익히셔야겠고, 또 뭐 배우셨어요? 네, 강조법들 배우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을 둬서 템포를 좀 조정을 하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설명회 하시거나 제품 메뉴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매출적인 부분, 그리고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실 때 항상 하고자 하는 말, 콘텐츠는 정말 많으신데 효과적으로 전달은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들은 항상 천천히 말을 한다, 호흡을 두면서 끊어 말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스피치에 이제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밑에 써있죠. 문장 구조가 좀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 문장은 길지가 않습니다. 짧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이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문장을 짧게 마무리하시고 연결어 쓰시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고 이런 형식으로 좀 짤막짤막하게 단순하게 구조를 짜시는 게 굉장히 전달력 면에서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들 한번 같이 또 호흡 조절 한번 해볼게요. 물론 발성도 같이 사용하셔야 되세요. 첫 번째 음절에 항상 힘을 준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이것은 IQ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있다, 아니다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는 말들은요, 좀 더 강조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더욱, 매우, 많이, 엄청나게 이렇게 뭐 우리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여야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식들 있죠. 그런 것들은 또 말을 굉장히 늘려서 해주셔야 되세요. 엄청, 더욱, 매우, 너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입말로써 굉장히 크게 길이를 조정해서 강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힘은 첫 번째 의미가 시작하는 음절에다가 많이 실어주실 것. 그 다음에 의미가 끝나고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호흡을 하셔야만 긴장도도 줄어들고 전달력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은 IQ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단호하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항상 강조를 해주세요. 비슷한 것들이 넘쳐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는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뭐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앞에서는 좀 더 쉬셔도 좋겠고요.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을 짝지으십시오. 뭔가 하십시오. 어때요? 권유하고 제의하실 때도 좀 더 센 발성으로, 그리고 앞에는 좀 쉬었다가 궁금하게 만들고 세게 정답을 말해 주시고요. 네. 창조적인 힘은 엉뚱한 조합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끊어 말하기의 감 좀 익히셨죠? 잘 감이 안 오신다면은 좀 말하기의 표준이 되는 표본이 될 수 있는 어떤 TV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전문 스타 강사 분들이라든지 아나운서 분들이 진행하시는 걸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호흡을 두고 끊어서 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말을 할 때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그냥 중언부언 이렇게 가까이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뭐 이렇게 끊어간다거나 강조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못 가지셨겠지만 이제부터는 프레젠테이션이란 거는 하나의 퍼포먼스고 또 전달력이 생명이고 또 이렇게 호소력 있고 신뢰감 있게 말을 하려면 이러한 스피치 기법들이 필요하구나, 보이스 기법이 필요하구나 조금 감지가 되셨죠? 앞으로는 꼭 발표에 이런 기법들 한번 적용하고 또 나만의 스타일을 한번 창조해 내시기 바랄게요.